대한민국의 정치를 보려면 판도라를 보라, 판보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판을 좀 어떻게 풀어볼까 고민을 하다가 정치를 종종 예술에 빗대기도 하잖아요. 예술 분야에서도 정치판처럼 이렇게 판이라는 이름이 붙는 분야가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영화판이 있더라고요. 연극판도 있어요. 연극판. 종합이라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영화를 종합예술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 정치야말로 종합이죠. 이게 뭐 경제 문제도 있고 복지 문제도 있고 뭐 외교, 국방 뭐 모든 게 종합되어 있는 게 정치잖아요. 정치판이야말로 모든 게 사람이잖아요. 뭐 상대도 사람이고 경쟁자도 사람이고 유권자도 사람이고 사람. 그러니까 영화도 만들어 놓고 열심히 만들었어요. 이건 1000만 관객 동원할 것이다. 하지만은 100만도 안 된 경우 많이 있습니다. 예측 불가. 왜? 사람의 마음을 산다는 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정치도 마찬가지죠. 네. 정치가 사실 영화 소재로 좀 많이 쓰이잖아요. 그중에서도 선거하면은 선거 관련 영화 진짜 많잖아요. 지금 총선 시즌이 왔고 총선 특집 체제로 전환이 됐으니 영화 투자 설명회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판보라 영화 투자 설명회 사회를 맡은 유호정이고요. 부킹픽처스 안형환 대표의 제작 설명회에 와 계십니다. 제목은 개항을의 혈투. 메인 카피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예상 관객은 대한민국 이제 보수 정당 지지자들이 뭐 한 30% 잡으면은 5천만에 30%니까 1,500만 명. 원희룡 장관도 약간 히어로물이 될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주 주인공은 이재명 대표가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고뇌하는 햄릿. 그러니까 약간의 히어로물과 약간의 미스터리물이 합쳐진 그런 장르가 되겠습니다. 싸움터에 이재명 당대표가 덤벼들면은 이재명 당대표를 개항을이라는 울타리에 가둬놓는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진다 하더라도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 보면 손해볼 게임이 아니에요. 전력 투구할 겁니다. 지는 게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불출마 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재밌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뭐야 말씀만 들어서는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는 거. 프레젠테이션은 네. 다른 분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예고편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원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이 대표는 총선의 목표는 원내 1당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세상을 유사스러운 혼란으로 몰아가는 이 이재명을 반드시 꺾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정치의 가장 큰 길을 막는 돌덩이이기 때문에 치우러 어디든 가겠습니다. 권력에 대한 심판 선거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그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소재부터 좀 볼게요. 그러니까 혈투라 했는데 이 혈투가 과연 성사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두고도 아직 시나리오가 그렇죠. 이제 제목을 결정되지 딱 않은 상황. 혈투라 해야지 네. 관객을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혈투가 벌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밀고 땡기는 그 이재명 그 과정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고뇌 그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투자자들한테는 알려줘야죠, 이제 결말을. 결국은 불출마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걸 외부로 보내면 안 됩니다. 이게 드러나는 순간 관객 수가 줄기 때문에. 아니 제작사가 여차하면 이 영화 엎어져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투자하라 그러면 누가 투자하겠어요? 아니 결국 아니에요. 불출마? 그런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00만 보수 계층 본다. 왜? 이재명 당대표가 궁지에 몰려서 외통수에 빠진 모습을 보고 싶으니까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투자할 거고요. 투자는 할 거예요? 그냥 보니까 제작하시는 픽션이 아니고 논픽션에 가까운 것 같은데 논픽션을 저렇게 만들었다가 쫄딱 망한다. 그걸 보여주려면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니까 다들 투자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투자해서 할 바에는 많이 확실하게 해주세요. 네. 망하는 모습을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하겠습니다. 근데 원희룡 무서워서 불출마할 거다. 이런 거는 이런 논법은 안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험지 출마해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험지 출마 자체는 총선을 책임지고 끌고 가야 될 당대표급에서는 험지 출마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 당이나 저 당이나 뭐 똑같은 거고. 그럼 남은 게 뭐예요? 험지가 아닌 곳 출마하는 거. 현재 지역구인 개항을 출마이거나 비례대표거나 뭐 이런 상상들 아니에요? 그런데 불출마는 좀 같은 차원에서 바라볼 문제가 아니거든요. 원희룡 무서워서 불출마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이제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고민할 거예요. 일단 험지는 안 간다 본인이 이야기했습니다. 국회의원 지역구 가야지 지역구 의원이 어디 가겠느냐 이야기했으니까 지역구로 이제 터한 것 같고요. 비례대표 문제도 사실 연동형이 되면은 비례대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도 물 건너 간 거예요. 본인이 병립형으로 주장했더라면은 또 그게 채택됐더라면 비례대표 갈 수 있는데 거기도 테러가 막혔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개항 의리거나 아니면은 불출마 2개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출마 2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 선거 지휘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내심 선거 판 보니까 개항을 여론조사 돌려보니까 내 이길 것 같지 않아? 거의 뭐 5대 5야? 그럼 굳이 내 싸울 이유가 뭐 있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불출마한다는 거는 뭐 속마음은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그 한동훈 따라하기고 짝퉁입니다. 그건 뭐 효과도 없을 테고. 속마음 불출마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좀 뭐 겁도 나고. 아니 보세요. 체포동의안 그 표결을 할 때 전날 그 부결시켜달라고 그 자기가 불체포 특권 이렇게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나서 자당 소속 의원들한테 불체포 해달라고 SNS 올리고 그러잖아요. 예. 부결시켜달라고. 그 정도 배포밖에 안 되니까. 반면 의원들이 요구한 거 아니에요? 속마음이야. 이제 그런 거 다 아는데. 다 너무하네. 그러기에는 본인들이 그러기에는 좀 조용히 좀 하세요. 그러기에는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해놓고 따라하기 이제 와서 짝퉁 딴 뭐 소리야. 이럴 것 같고 이제 청사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명령대전은 된다. 네, 뭐 혈투는 이뤄진다. 그렇다고 불출마를 또 용기 있게 또 할 자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나오듯이 부르는데 기세로는 제가 보기에 원희룡은 그냥 무쇠처럼 달려드는 기세고 지금 이재명은 쪼그러드는 기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승산은 원희룡 쪽이다. 마음대로 하세요. 아니 오히려 이재명 대표 개항을 출마에 대해서 그렇게들 자꾸 얘기하시면 어떻게 보면은 부추기는 셈이야. 개항을 이재명 대표 말고 민주당 다른 사람 나가도 이길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냥 무덤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원희룡 무덤을. 거기는 민주당 누가 나와도 원희룡 대표 힘들어요. 원희룡 장관. 그래서 뭐 나름 대권을 꿈꾸고 있는 분 아니에요, 원희룡. 네. 그 총선에서 지면 끝이지 뭐. 아니 근데 제작자의 의도는 픽션이면은 성공해. 네. 픽션이면. 원래 영화는 픽션과 논픽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확실히 얘기하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작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아니, 서울에 그걸 밝혀야지. 논픽션과 픽션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제작자의 의도는 원희룡 장관이 여기서 저도 이기는 거다라는 그렇죠. 얘기였잖아요. 저도 이기는 거죠. 근데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덤이다 치면은 총선 졌어. 그것도 이재명 대표 잡겠다고 나가서 잡으면은 이거는 또 다른 일이죠. 못 잡으면 끝이지 그냥 전 국토부 장관 원희룡이지.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질 수밖에 없다는 전제로 한다면 원희룡 장관을 높이 평가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현대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전생에 다 검투사였어요. 이번 총선에서 이거보다 더 큰 게임은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희룡, 이재명의 대결은 가장 빅게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게임은 성사가 될 건데 문제는 양 선수의 체급이 맞질 않아요. 이 비슷한 체급의 선수로 붙으려면 원희룡 전 장관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됐었어요. 캐릭터 설정이 아쉬워가지고 영화가 박진감이 없을 거다. 아니 그래서 결과가 너무 뻔히 보여. 흥행의 요소를 왕창 까먹고 제작이 되는 영화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1,500만, 1,600만 관객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절대로 이거 1,000만 관객 못 넘습니다. 이 영화는. 체급 이야기하는데 이만기 선수가 한라급이었어요. 이봉골 선수는 백두급이었어요. 한라급 선수가 백두급 선수 이겨서
이만기가 스타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만기 선수가 이봉걸 선수를 넘기잖아요. 2m가 넘은 그 선수. 이만기니까. 그건 이만기죠. 그러니까 이만기 원희룡이니까. 원희룡이니까. 아, 원희룡 개 보세요? 아니 원희룡 전 장관이 선거에서 지더라도 이기는 게임이 되려면 적어도 박빙의 승부를 펼치다가 지는 경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다른 지역은 전혀 못 돌아다닐 정도로 개항을에 발을 묶어줄 정도의 박빙의 승부를 펼치다가 지면 저도 이기는 거로 평가받을 수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다른 지역을 전부는 아니더라도 꽤 돌아다닐 정도의 여유를 갖게 하는 게임이면 지면 그냥 진 거예요. 그거는. 아, 발이 완전히 그런데 묶이지 않을 이재명 거다. 대표요 못 돌아다녀요. 못 돌아다닐 선거에 거다. 이기려고 생각한다면은 지난번에 사실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후보하고 이재명 대표 차이가 한 10%밖에 차이 안 났어요. 하여간 내기할래요? 네, 그러니까 내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원희룡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 투자 받기 위해서 너무 자의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픽션이면은 된다 이거예요. 그래도 정치나 선거는 기본적인 이제 예측 가능한 기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준들도 그냥 영화 제작 투자를 위해서 그냥 막 섞어버리면 그러니까 내가 픽션이라고 얘기를 아니 하는 그런 게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원장과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알겠습니다. 지나치게 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예, 과학 다큐멘터리를 하세요. 그럼. 그럼 오케이 스릴러 과학 다큐멘터리까지 포함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까지.